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스파이더님, 상구님과 2부에서도 계속해서 힘차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제안부터 스파이더님의 알찬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춰서 하나. 네, 2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달콤한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의 노란톡방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 다 이번 달 벌써 큰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먼저 스파이더님, 네, 정말 노란톡방에서 1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네. 간단하게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익률이 이제 122% 정도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122.1%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5개 종목만 일단은 최근 걸 말씀드리면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84%, 그 다음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 6.8%,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4.7%, 이수에치스는 6.5%, 그 다음에 KTH는 지금 9.2%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셀바스 AA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6.8% 정도, 뭐 이렇게 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거의 한 37% 정도 수익을 좀 가고 있고요. 종목 한 5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계속 많고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잘 운영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군 전문가님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 만큼 큰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보유 종목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근데 네. 보유한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지금 수익을 실현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사실 지금 통합 수익률이 72%밖에 안 나오는 거 이제 손절을 했던 뼈아픈 기업들이 이제 몇 종목이 있어서 이제 큰 수익률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제시해 드린 종목들 중에 이미 좀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고 이제 수시로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더 많은 걸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방송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한 주간의 기록만 보자면 오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게 조금 빠지긴 했는데 오늘 거를 빼고 한다면 대략 한 5종목 30 몇 프로 정도 이제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종목이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한 7%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제 단타 종목을 이제 손절한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안전하고 좀 이제 단타여도 1, 2% 수익 실현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4, 5% 정도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청산을 한 종목들도 대부분 재료가 소멸됐다고 해서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맥점 공략을 하면서 수익과 이제 청산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한 종목이 되더라도 여러 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아까 이제 시황 얘기할 때도 단발적 이슈로 접근한 종목도 있죠. 이제 단타 접근할 때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단타 접근을 할 때도 대부분 재무 체크 확인하고 이슈 체크 확인하고 이제 정책까지 이제 다 같이 체크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상군 전문가의 단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왕의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먼저 스파이더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이 네. 제가 지금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태블 PC,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음성 인식 관련 4차 산업 수혜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가 3월 26일 날 추천을 해서 지금 7.28% 수익이 지금 났는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 정확한 자리와 그 다음에 종목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자리하고 맥점 자리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공략 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공략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가 자체도 굉장히 좀 높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좀 이렇게 줄여서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멈춰 있었던 거는 이제 내부 회계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좀 그게 좀 이렇게 좀 정지가 좀 됐었던 건데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도지표 자체들도 굉장히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거의 맥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바닥 쪽 라인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2,600원짜리가 지금 맥점 공략 자리이기도 하고 만약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7,000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제가 예전에 적정 주가 보는 법 제가 알려드린 적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이 이쪽이죠.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위쪽 고점 형성은 8,000원대에 지금 형성이 8,200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 아래쪽은 2,600원대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이미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적정 주가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4,7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5,000원대라든가 4,700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7,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확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랑톡방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좀 케어를 받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이 셀바스 AI를 이미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상군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저는 일단 그 섹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왜 이 종목을 이제 제시해 드렸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하신 셀바스 AI가 지금 현재 이 섹터에 들어와 있진 않은데 이 네. 섹터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비슷한 업종인가 봐요. 네. 업종은 아닌데 지금 이제 셀바스 AI가 이제 인공지능도 같이 이제 테마가 얽혀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이제 얽힐 수 있는 이제 얽힌다가 아니라 편입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재료를 갖고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일단 그 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섹터 설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약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질문이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정확히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냥 대충 가상현실이랑 실제 현실이랑 복합된 거라고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이러면 예전에 싸이월드 아바타랑 뭐가 다르냐, 게임 캐릭터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에 네. 대한 이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우리가 싸이월드 할 때 키웠던 아바타라든가 무슨 게임 속에 키우는 그런 캐릭터는 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물론 거기도 내가 이 아이템 사는데 얼마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기준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복합적인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가상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가상 현실에서 일을 하거나 네. 가상 현실에서 미팅을 하거나, 뭐 물론 게임 속에서도 뭐 소환사의 협곡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만날 수 있는 롤인가요? 아니, 포인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가상 현실은 가장 큰 틀이 예전에는 못했고 지금은 할 수 있다. 가장 큰 틀은 뭐 이전에 설명할 것도 많지만 인터페이스, 결국은 이 기술력의 차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게임에 뭐 그 한 서버에 1000명 동시 접속하면 막 렉 걸리고 접속 못하고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런데, 네. 지금 이제 기술력의 발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1000명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한꺼번에 동시 접속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한다면 실제적으로 가상 현실과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내일 모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네. 뭐 물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섹터가 이슈가 됐던 게 2030년 1700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이면 아직 9년 남았죠. 네. 뭐 지금 그 말이 내일 모레 될 만한 그런 기술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끔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가상현실 속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는 게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재택근무하면 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체크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메타버스 섹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될수록 더 이제 가시화가 되겠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게 하나하나 다 체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피러 가는 1분까지 다 체킹되고, 그러면 야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마치 이제 혹시 게임 같은 걸 해도 이때 너 킬 때 너 시간 뭐 몇이 나왔는데 너 원래는 이만큼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너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게 AI로 수치화돼서 나와 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집이라서 일 똑바로 안 할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했어가 더 초단위로 더 쪼개버리는 그런 환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뭐 좀 멀리 가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10명 시킬 거 9명으로 한번 돌려볼까? 돌려봐서 되면 점점 이렇게 오히려 8명으로도 되네? 이 시간에 뭐 했어라고 이제 압박을 줄 수 있다 보면 인력이 더 이렇게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로봇, 뭐 가상현실, AI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그만큼 유망하다는 거죠. 유망하죠. 메타버스 유망한데 관련주들이. 내일 네. 모레 될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섹터가 이제 이슈가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나왔을 때는 보통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인선 ENT라든가 이런
이런 좀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이 메타버스 관련 섹터지만 네. 9년 후를 보자고 종목을 드리진 않습니다. 9년 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종목을 오늘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섹터가 이슈 받을 때 확 이슈를 받고 못 받을 때는 또 한동안 잠잠해지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또 있어요. 마치 이제 쿠팡 나스닥 혹은 이제 오늘 두나무처럼 그런 종목들은 기간이 보입니다. 언제 나스닥 상장이 되니까 그때까지 뜨거울 거야 라든가 혹은 뭐 4월 22일에 기후 협약 발표할 거야. 그러면 그 가는 길 동안 친환경 섹터들이 이렇게 이런 목표라든가 기간이 얼추 보이는 섹터들이 있는 반면 이 종목은 마치 이제 신약 발표하는 것처럼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그럼 가상현실 세계가 더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슈를 받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이 섹터 좋고 재무 기본 구성 좋은 상태에서 차트까지 받쳐주는 라인 하에서 종목 제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그 종목이 뭐냐면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칩셋 미디어는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가상현실이나 자율주행차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메타버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 섹터에 포함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상현실의 그 VR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주요 코덱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섹터로 편입이 됐는데 일단 재무 상태를 먼저 체크를 먼저 해보자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올 한 해 것만 보자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연으로 봤을 때는 매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섹터에 대한 이슈가 제대로만 받아준다면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지니까 크게 멀지 않아서 한 번 더 제시를 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왜 단기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냐면 지금 미리 줄을 그어놨는데 이 상승 추세 중입니다. 이 빨간 줄이 이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이제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거고 이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음 지지 받을 차례가 이 부분인데 이 전 고점이죠. 이제 맥점 라인이 15,000원 부근이고 제가 이제 제시해 드렸던 이 날에는 61평의 지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였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61평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 기준은 큰 틀로 봐서는 61평의 기준을 잡고 있고 이제 15,000원 마디가 라인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과 이 맥점 라인이 맞닿아 있는 15,0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진입해 볼만 하다는 거죠. 혹시나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맥점 라인이 무너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물려있고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을 명확히 15,000원 지지 라인, 이 맥점 중요한 라인을 기준을 잡고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저는 19,000원 라인까지 이제 이슈와 이제 뭐 이런 조명만 제대로 받아준다면 단기적으로도 19,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는 15,0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이 종목도 메타버스 조명 받는 타이밍에 우선적으로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재무도 탄탄하니까 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메타버스 관련주인 칩셋 미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기존에 제안을 해주셨지만 현재 진입가에 근접했다고 하시는데요. 진입가가 얼마인지 또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우리 스파이더님의 강의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이제 매주 나와서 이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주린이분들께서 가장 주식을 할 때 보기 좋은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봤을 때 어떤 재무라든가 아니면은 이슈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딱 봤을 때 이 차트 좀 들어가 볼만 한데라고 하는 정도의 눈을 좀 키워 주려고 제가 좀 이제 교육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대체로 이제 오늘 이제 교육할 내용이 이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R.N. 엘리어트라고 이제 1900 뭐 한 20년도에 이제 철도 일을 하다가 이제 뭐 큰 수익을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인데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상구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게 어떤 중요한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가져가볼 하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바닥에서도 어떤 이러한 역 헤드앤숄더라는 건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좀 차트를 줄여서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이제 주가가 이제 A, B, C로 해서 빠지는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파동 원리인데 이 위쪽을 뚝 잘라서 여기만 보면 이렇게 여기만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예요. 근데 이 헤드앤숄더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헤드앤숄더 상태에서 여기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의 윗꼭지만을 딴 게 이제 헤드앤숄더인데 여기를 저희가 소위 말해서 목선이라 그래요. 이 쌍바닥짜리 내려오는 이 자리인데 어떤 이런 중요한 이 평대 여기가 매물대의 중요한 이걸 목선이라고 하는데 이 목선이 깨지면 주가는 이제 크게 이제 하락 약세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역헤드앤숄더는 반대겠죠. 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냐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되면 이건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지지받을 때 대체로 첫 번에 여기는 바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꼭지인지를 모를 것이고 두 번째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꺾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꺾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꼭지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추세가 잡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지우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도 바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일지 모를 것이고 두 번째 지지선이 이렇게 꼭지가 생겨서 직전 라인을 한번 돌파할 때 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꺾여서 다시 확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번에 꼭지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이 생겨서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이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이 라인 첫 번째 꼭지점과 두 번째 꼭지점과 세 번째 꼭지점에 내려왔을 때 저희가 1, 2, 3 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걸 맥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맥점 라인들 이런 데를 많이 잡아요. 하나, 둘, 셋 매수.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이 돌파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하나증권이라든가 아까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저런 위치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고점들이 뚫릴 때 우리가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신 이 추세선이 네 번째 내려왔을 때 또 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성장주들은 이런 데서 튀죠. 그런데 어떤 이게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추세가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을 막고 다시 밀리면서 여기 목선이라는 데 오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그냥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윗부분만 떼면은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그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소위 말해서 이런 목선들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급락으로 내려간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네. 역헤드앤숄더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추세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만들어서 빠지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 저항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하던 주가가 이 저항 라인을 뚫고 다시 밑으로 살짝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뚫리는 그래서 여기만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아까하고 반대는 역헤드앤숄더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종목이 빵 하고 뜨죠. 그러면 이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만약에 이걸 갖다 추세를 뚫고 이렇게 밀릴 때 여기 이제 꼭지점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를 또 연결을 하면 이때 이제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옆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다시 그려드리면 여기 이제 세 번째 닿았다고 치죠. 닿았을 때 하나, 둘, 셋 매수. 그러면 직전 고점이 뚫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걸 역헤드앤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역헤드앤숄더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데 이거를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으로 보시는데 뭘 잡으시면 되는 거냐면 역헤드앤숄더를 찾기가 힘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타이밍을 잡는데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린이들께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가를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제가 뭘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런 모양인데 W자인데 네.
W인데 약간 삐딱 W, 그러니까 짝꿍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W자를 주봉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W만 찾으시면 됩니다. W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주가라는 거는 뜨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을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데 아까 제가 역헤드앤숄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주봉에서 지금 이 종목이 코리아 세터인데 내려왔던 주가가 이렇게 빠지던 주가가 뭐 좀 이게 좀 제가 굵게 좀 해드릴게요.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좀 굵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반등을 했겠죠? 자,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주봉에서 눌렸죠, 지금. 근데 여기 이 타이밍 이렇게 보면 W가 나오죠. 네. 여기서 이 목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을 얘가 돌파할 때 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주봉으로 봤을 때 얘가 W자가 나왔는데 삐딱 W가 나왔네? 근데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하네? 그럼 이 종목은 최소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W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저항 맞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파됐을 때 종가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종가가 형성됐을 때 네.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눌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릴 수는 있거든요. 대신 직전 고점을 이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삐딱 W가 나왔다라는 이 짝꿍댕이 W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신성이엣인데 자, 이 종목도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주봉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빠졌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이 삐딱 W가 직전 고점을 지금 넘어갔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봉으로 W자를 찾는데 삐딱 W, 그러니까 약간 짝꿍댕이 W만 찾아서 진입을 직전 고점이 뚫릴 때 따라서 들어가시면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근데 여기에 뭔가 한 가지 더 재무가 들어가면 좋겠죠? 기업 분석에서 재무가 개선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삐딱 W가 나왔는데 주봉상에서 삐딱 W가 나왔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종목이 올라왔다. 바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서 종목이 양봉이 나왔다? 근데 재무가 좋아? 매출이 좋아? 그러면 볼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갖고 있으면 돼. 네.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효성화학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효성화학 한번 보죠. 자, 내려왔죠. 바닥이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조정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죠. 삐딱 W죠. 직전 고점을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승.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종목을 뭔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봉은 개수가 많으니까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주봉으로 바꾸신 다음에 차트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뾰족한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쌍바닥 찍는 종목들이 있어요. 쌍바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깨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안 되는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바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뾰족하게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내려왔는데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 직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주봉으로. 그래서 이 W자를 찾는데 삐딱 W를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선이엔티 아까 말씀하셨죠? 인선이엔티도 그럼 한번 보죠. 네.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뾰족하죠? 근데 여기만 바닥만 볼게요.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종가가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갔죠? 매수.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네. 바닥에서 W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W를 찾았는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 얘가 바로 직전에 이 고점을 종가가 넘겼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차트는 싸움의 흔적이고 이슈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의 모양만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걸 판단할 때 바닥에서 뾰족하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내려오다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유턴을 해서 직전에
뾰족한 부분을 돌파하는데 종가가 만약 올라탔다. 그러면 매수. 셀바스 AI도 그런 것 같은데요. 셀바스 A 자 한번 볼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 말고 제가 볼게요. 네. 아까 제 추천 종목이 돼 오늘 있는데 제안해주신 종목, 네, 셀바스 AI도 셀바스 살펴보겠습니다. AI도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셀바스 AI도 보시면 지금은 약간 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데 이걸 만약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상군 아니 전문가님. 일봉으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봐도 그 W가 먹히는 것 같아서 아, 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이제 저희는 이제 큰 W를 보는데 아마 상군 전문가님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단기적인 W를 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전 큰 틀을 보거든요. 네. 내려온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아마 이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맞죠. 여기죠. 네. 그러면 매수. 그렇죠? 그러니까 W자를 찾으시면 돼요. 삐딱 W. 그러니까 지금 위에다 더 잘 보이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됐다가 내려와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 그리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탔을 때 지금 셀바스 AI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매수.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린이들께서 나는 차트를 볼 줄 모르고 나는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고 이슈 체킹도 안 되고 정책도 잘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를 딱 열어서 주봉으로 바꾸신 다음에 차트를 줄여서 왜 웃으시죠? 아니 그런 상태면 주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라. 네네. 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막 전문가니까 막 하겠죠. 근데 일반 주린이 분들이 언제 그걸 공부해서 언제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전문가 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 초보자분들께서 초보자의 눈으로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찾아내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주식에 조금 보는 차트를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무조건 먹어. 그렇게 하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삐딱 W가 나오면서 직전 고점이 돌파되는 아까도 내가 종목 다른 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을 때 시멘트 얘기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인가요? 나와갖고 시멘트 괜찮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삼표 시멘트도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주가를 제가 항상 줄여서 보라고 했고 주봉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좀 헷갈려요.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빠졌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 근데 내려온 주가를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내려왔던 주가가 반등을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림을 줬습니다. 직전 저점 안 깨졌죠? 자, 위에 목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생기죠? W자가 목선을 또 생기죠. 돌파하네요. W자가 돌파가 됐을 때 여기서 뭐라고요? 매수를 매수. 하라 그랬죠. 근데 살짝 물렸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서 상승을 하죠. 결과는 바닥에서 W자가 나왔는데 저렇게 삐딱하게 나왔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추세선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추세선을 그을지 모르고 어떤 파동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딱 간단하게 W자 찾으세요. 삐딱 W. 그런데 이거를 연결하면은 결국은 추세선이고 한 번 상승 이후에 눌림, 한 번 상승 이후에 직전 고점이 뚫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대체로 이런 주가들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밑에서 바닥을 잡을 수가 없고 두 번째 바닥도 잡을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에 1, 2, 3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어떤 차트를 보는 눈이 되게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쓰면 삐딱 W를 찾은 다음에 그냥 직전 고점이 뚫리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살짝 물릴 수는 있겠으나 시간을 기다리면 간다. 왜?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교육이 LG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상사도 잠깐 봐드릴게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종목이 자, 주봉이죠. 내려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박스를 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눌림 주고 직전 고점 여기가 되겠죠? 자, W가 나왔는데 종가가 올라탔어요. 이렇게. 그죠? 삐딱 W죠? 네. 종가 올라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 슈팅. W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이 주식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교육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는 싸움의 흔적이고 매도와 매수가 싸우는데 나 지금 간다 라는 신호를 차트가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제 종목을 보실 때 막 여러 가지 종목을 보다 얘가 지금 바닥으로 빠지는 종목인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눌림을 줬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전에 바로 여기 뾰족한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네. 근데 돌파해서 안착했네. 양봉이 나왔네. 매수.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는 데 있어서 바닥을 보는데 선을 그어 보시는데 뭐만 찾아야 된다? W인데 삐딱한 W, 짝꿍댕이를 찾으시면 되고 이거는 곧 무슨 말이냐? 추세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하고 눌림을 주고 한번 상승하고 원래 여기 하나, 둘, 셋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LG상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주고 갔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방식은 추세선을 그어놓고 뾰족한 부분 2개 그어놓고 여기 오면 잡고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은 약간 좀 더 고단수예요. 더 쉽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삐딱W가 나왔을 때 여기서 돌파만 해준다고 한다면 무조건 가져가라. 물리더라도 살짝 물렸다가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간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도 중요하거든요. 매도 타이밍도 중요한데 보통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야지 안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코리아센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파동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지나고 봤으니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W를 찾는 거잖아요. 자, 상승을 했어요. 네. 눌림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1차 상승 파동이 되겠죠. 네. 이만큼이. 그러면 직전 고점이 뚫릴 때 제가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W인데 삐딱 W인데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매수. 돌파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 1차적으로 올라갔던 이 파동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딱 네. 갖다 대면 뭐 이런 건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뚝 떼다가 이 바닥에다 갖다 대서 아. 딱 하면 여기가 1차 저항란이 됩니다. 아, 네. 간단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계산법이라고 하는데 파동론은 나중에 좀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언제 팔아 그러면? 5%, 4%? 맞아요. 아니죠. 그게 궁금하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신성이엔 씨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신성이엔 씨? 잠깐만. 신성이엔 씨. 신성이엔 말고 효성화학으로 좀 봐드릴게요. 자, 네. 효성으로 좀 봐드릴게요. 자, 내려왔죠? 네. 올라갔죠? 내려왔어요. 눌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매수죠. 네. 삐딱 W가 돌파되는 지점이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매수를 했어. 여기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상승 파동. 여기서 이만큼이죠? 네. 뚝 떼다가 이 눌림 줬던 이 바닥 있죠? 두 번째 바닥. 네. 에다 갖다 대시면 돼요. 여기. 여기다가 갖다 대시면 여기서 한번 애들이 조정이 와요. 정확하죠? 그러네요. 진짜 정확하게 거기서 여기서 조정이 지금 이게 걸었네요. 주봉이라서 그러는데 네. 상승 간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눌렸죠. 이게 가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종목 한번 봐드릴까요? 효성 TNC?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해성산업? 해성산업을 봐드릴게요. 네. 자, 내려왔어요. 상승했습니다. 내려왔어요. 올라가죠. 자, 그럼 네. 여기서 얘를 딱 갖다 대보죠.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이제 매수잖아요. 네. 자, 1차 상승 파동이 여기죠. 떼서 갖다 대면 여기에요. 신기하네요. 우와. 그럼 조정이 오죠. 네. 그러니까 파동은 1차 파동의 상승폭만큼을 밑바닥 두 번째 바닥에다가 뚝 떼서 갖다 대시면 여기서 한번 조정 구간이 와요. 물론 이걸 뚫으면 더 가겠지만 그래서 계산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진입은 직전 라인이 돌파될 때 매수하셔서 1차 파동의 상승 크기의 파동을 계산한 다음에 뚝 떼다가 이 2차 꼭지점에다 갖다 대면 여기가 청산 자리가 나옵니다. 1차 파동을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진입 자리는 직전 고점이 뚫릴 때 매수, 그 다음에 청산은 1차 파동의 상승폭만큼을 2차 파동의 바닥에다 갖다 대서 청산 자리를 잡으면 정확한 어떤 일정한 조정 라인이 온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선 ENT까지 아까 우리 상군 전문가님 종목이었으니까 제가 인선 ENT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빠졌죠? 자, 올라갑니다. 자, W 나왔죠? 네. W 상태에서 여기다가 목선을 딱 그어 놓으면 지금 여기가 뚫릴 때 매수하라 그랬죠? 그러면 1차 파동은 상승 파동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걸 떼다가 딱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청산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종목은 눌리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시 가죠. 네. 자, 결론 나왔죠? W자를 찾아서 직전 라인이 돌파가 될 때 매수. 청산 라인은 1차 상승 파동의 저점을 잡아다가 딱 갖다 대면 청산.
어렵지 않죠? 네. 정말 어떠세요?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고 근데 진짜 그게 딱딱 맞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종목 어떤 걸 네. 얘기해도 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뭐 코오롱 글로벌도 한번 볼까요? 코오롱 네. 글로벌도 지금 많이 갔는데 주가가 빠졌죠? 상승을 했습니다. 내려왔죠? 올라갔죠? 자, 목선을 딱 그어놓고 직전 고점 라인이 돌파되는 이 시점. 네. 자, 고점 라인이 돌파가 되죠? 매수. 매수. 자, 1차 파동의 상승 파동을 그려서 자, 여기다가 갖다 대면 여기에서 청산. 근데 이 종목은 거기서 청산하기는 좀 아깝네요. 그건 그쵸? 모르죠. 네. 그러니까 갔기 때문에 간 건데 그냥 저는 저기서 청산해요. 어.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제가 아까 그 보유하고 있다는 하나투자증권 한번 볼까요? 네. 그 종목도 보시면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갔냐면 차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자 내려왔죠, 올라갔죠, 내려왔죠. 물론 이 길게 갔지만 네. 그냥 가격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올라왔죠. 자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돌파됐죠. 그죠? 여기 슈팅, 그죠? 돌파되면서. 네. 그런데 1차 파동의 상승폭만큼을 뚝 떼서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서 갖다 대면 자 이 종목은 충분히 여기에서 또 1차 청산이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왜 봤냐? 이거는 지금 제가 추세로 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지금 주린이 분들이 이걸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쉽게 자리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 직전 고점이 뚫리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W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다음에 또 교육을 해드리는 교육들은 이거는 바닥에서 잡기 편한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다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그럼 하지 마? 아니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파동론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을 계단식 상승 파동을 잡아먹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스파이더님이 기술적 분석의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는 눈을 알려주시는 우리 스파이더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수앱 지수고요. 12,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상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아까 제가 알기로는 스파이더님께서 얼마 전에 수익 났다고 아까 전에 저한테 자랑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스파이더님께서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이제 스푸트니크죠. 이 스푸트니크라는 백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푸트니크라는 백신 자체가 이제 러시아 백신인데 네. 이 백신이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 많았냐면 임상 3상 같은 거 진행 안 하고 바로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메르스든 메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누적된 데이터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이 코로나랑 이게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효과가 확실하다 하면서 러시아는 바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91.6%의 굉장히 굉장히 높은 백신 효능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어젠가 그젠가 이슈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슈가 됐냐면 원래도 이제 이 백신 자체는 러시아가 개발을 했지만 이 개발했다고 해서 막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백신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나 기업이 이제 좀 한정적이죠. 그 중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이 주목을 받은 기업들 중에 이수 앱지스가 있는 거고 관련 종목들로는 또 대표적으로 바이넥스나 정근당 바이오나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산 업체를 원래는 6군데를 지정을 했었었는데 이제 8군데로 늘릴 거다. 그리고 원래 1.5억 도즈, 그러니까 1억 5천만 회분을 이제 생산하려고 했는데 5억 도즈로 늘릴 거다. 3배 이상 늘릴 거다라는 말은 공급량을 늘린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수요자가 충분히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다. 미국은 접종하지 않겠지만 이제 서방 국가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들 혹은 이제
개도국들은 이제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진입을 어디서 하셨다고 했죠? 12,000원에서 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리가 있는 진입이었지 않았나. 뭐 물론 꼭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백신이랑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차트 분석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일단 이 전 맥점 라인인 이제 11,500원 부근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홀딩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제 의견인 거고 되도록이면 코로나 관련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섹터를 너무 길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말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초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이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요 맥점 라인이 명확히 눈에 보이고 있고 지금 근데 이제 이 이슈는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가 아니라 네. 지금 이 물량을 굉장히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에 결국은 배포하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리고 좀 더 한 번 더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윙 중기 장기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단기 단타적 요소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11,500원이 무너지지 않는 라인 내에서는 정고점까지 이제 16,000원에서 17,000원 라인까지 도달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가가 12,000원 라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아니 왜 이런 데서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맥점 이제 지지 라인, 가장 중요한 라인 11,500원 라인을 지켜주는 전제 하에서 대응을 하심이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종목은 제가 이주에시스는 제가 3월 8일 날 11,450원에 들어가서 저희가 12,200원에 수익 청산하면서 6.55%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교육을 방금 전에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봉인데 빠졌죠. 상승했습니다. 눌렸죠. 돌파되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 뚫리면 제가 매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아까 청산 자리 어떻게 잡냐고 물어보셨죠. 네. 자 아까 제가 1차 상승 파동에 바닥을 갖다 대면 청산 자리가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좀 재밌더라고요. 자 여기서 상승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눌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돌파될 때 이제 청산 자리를 제가 뚝 떼다가 이 2차 눌림 자리에다 갖다 대면 청산 자리가 딱 나온다 그랬죠. 그만큼까지. 그리고 네. 갔다가 빠지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재차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은 이거는 곧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추세죠. 그래서 저는 지금 1차적으로 오늘 교육 자리에서 이런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알려드렸는데 나중에는 요렇게 나왔을 때 이 2차 자리에서 먹는 것도 나중에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차 먹고 2차 먹고 이런 것도 제가 교육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 네. 저는 EGHS 이 종목은 조금 저도 지금 좋아하는 종목이 나도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뭐 제가 봤을 땐 좀 더 가지 않겠나.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꺾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흘러내릴 수는 있을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 모두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처럼 내일도 우리 시장 상승세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